대법원 2024년 9월 10일자 2023-1766 결정. 사건명 비용 보상 청구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비용 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 중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을 인정할 때 유의할 점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형사보상 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2항 제1호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5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보상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비용 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단순히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형사보상 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0도 12920 판결. 사건명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정 적극.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 중 등 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 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 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 신체적 감수성을 존중,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 상태, 정신적 발달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0도 14843 판결 사건명 사기 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 증거 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 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증인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신문의 방식으로 하면서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둔 취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 녹음 파일 등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의 증거 능력 유무, 소극 및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 절차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 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는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 방어 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 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 등 인증, 증거 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 방법에 대한 증거 조사 방식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와 같은 헌법적 형사소송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2장에서 증인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신문의 방식으로 하면서 소환 방법과 법정에 불출석할 경우의 제재와 조치,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와 위증의 벌의 경고, 증언 거부권 고지 및 신문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두는 한편 법정 외 신문, 제165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165조의 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규정에서 정한 사유 등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선서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른 신문의 방식으로 증언하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증언의 확실성, 진실성을 담보하고 법관은 그러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범죄 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서 법률이 그 증거 방법에 따라 정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심증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 녹음 파일 등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도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다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1도 14485 판결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1.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 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 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 없이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위 조항 각 호의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서류의 진정 성립 판단을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나 해당 서류가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별첨한 자료 등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 조항 각 호의 서류가 작성된 바 없어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관련 자료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 복사를 요청할 경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가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열람 복사 대상인 서류나 관련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구 도시정비법은 제124조 제4항에서 같은 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4조 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열람, 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열람, 복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하여 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열람, 복사 요청은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 외에는 열람, 복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명시하거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이하 추진위원장 등이라 한다. 추진위원장 등이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구도시정비법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이하 토지 등 소유자 등이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등에게 열람, 복사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자료 모두를 잠정적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장 등은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 등으로부터 열람, 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방법이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등의 열람, 복사 요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열람, 복사 대상인 서류나 관련 자료가 위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이 토지 등 소유자인 갑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업체의 정관 제안서 비교 자료에 열람, 복사 신청서를 수신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열람, 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자료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1도 14712 판결 사건명 주택법 위반 1. 죄형 법정 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 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와 조합 구성원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04조 제2호, 제3호의 입법 취지. 구주택법 2020년 1월 23일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공개 대상인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열람, 복사 대상 서류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구주택법 제104조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제2호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3호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 구성원들은 주택조합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임원 등을 감독, 통제하는 것이 곤란하고 불투명한 사업 추진은 조합 구성원들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3.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 없는 경우 그 미공개로 인한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구주택법 2020년 1월 23일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 또는 그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위 조항에 따른 공개가 이행되려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서류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에게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작성 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위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 없다면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4.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 호와 그 위임에 따른 구주택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열거된 서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주택법 2020년 1월 23일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주택법 시행령 2020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3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주택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가 정한 서류는 일정한 형태로 작성되어야 공개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서류가 위 조항에 열거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서류의 실제 명칭과 함께 그것이 관계 법령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위 조항에 열거된 서류의 통상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 호와 그 위임에 따른 구주택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열거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 구주택법 2020년 1월 23일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구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열람, 복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이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자료는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이 아니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주택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의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주택조합 사업 시행의 투명성 확보나 조합 구성원들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관련 자료에는 각호에 열거된 서류의 진정 성립 판단을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나 해당 서류가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결첨한 자료에 해당하는 등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주택법 제12조 제1항이나 구주택법 시행령 2020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3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주택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열거된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4도 5033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 사범의 의미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 및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여기서의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12월 3일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 관리법이라 한다. 마약류 관리법 제40조의 2, 제2항은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 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의 마약류 사범이란 마약류 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 마약류 관리법 제40조의 2, 제1항 마약류 관리법 제40조의 2, 제2항에 따른 수강 명령 또는 이수 명령 대상인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강 명령 또는 이수 명령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자라면 설령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의 마약류 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범 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9월 13일 선고 2023도 16588 판결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1.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 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2.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적극, 및 그를 조합 임원으로 선임한 총회의 의결이 나중에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위 범죄의 성립이 소급하여 부정되는지 여부, 소급.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구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제41조 제1항 제1문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 제1항 제7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의결이 무효인 경우에도 적법한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정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를 강제하는 구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람을 그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도 구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이 정한 조합 임원으로서 구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그를 조합 임원으로 선임한 총회의 의결이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위 범죄의 성립이 소급하여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구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 임원 등은 구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 또는 그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 위 조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서류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작성되지 않은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조합 임원 등에게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작성 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위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구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구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4.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을 근거로 조합 임원 등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을 마치고 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 임원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 조합원 등에게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조항들은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에 관한 조합원 등의 관심을 환기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 더 나아가 그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규정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조항들을 근거로 조합 임원 등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이 규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을 마치고 이를 공개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15일의 시한을 두고 있는 취지. 열람, 복사 요청 당시 현존하지 않는 서류나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소극. 및 열람, 복사 요청 이후 15일의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서류나 자료가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 등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15일의 시한을 두고 있는 취지는 조합 임원 등이 열람, 복사를 현실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려는 데 있다. 한편 이러한 열람, 복사 요청의 대상은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류나 자료이므로 현존하지 않는 서류나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열람, 복사 요청 이후 위 15일의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서류나 자료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러하다.